휴대전화의 진동이 4번 울리고 멈췄습니다. 박선옥은 눈을 뜨고 천장을 잠깐 바라봤어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알람을 끄고 창문을 반쯤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보냈습니다. 오늘도 서둘러야죠.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세수를 하고 얇은 카디건을 걸친 뒤 늘 들고 다니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에는 작은 비상약과 손 세정제, 손녀 하은의 여벌 양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신발의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은 아직 어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지만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어요. 광고판 불빛이 인도 위로 길게 번졌고 그 사이로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을 갈랐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선옥은 앞문으로 올라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의 가로수 가지를 세어보았어요. 나뭇가지 끝마다 새싹이 작게 돋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하은이가 덜 졸렸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버스는 신호등을 3번 지나 아들 집 근처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현관에는 유치원 가방과 작은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서소연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묶다 선옥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릴게요. 말은 정중했지만 바쁘게 흘러가는 동작에 눌려 있었죠.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걱정 말아요. 그녀는 하은의 외투 지퍼를 올리고 목도리를 가볍게 고쳐 묶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를 냈고 시계의 분침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진호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하은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선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버스 타요? 그럼요. 우리 자리 잡으려면 서둘러야죠.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서자 층수 표시가 내려가는 동안 작은 숨소리가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현관을 나서 골목을 건너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슈퍼 앞에서 트럭이 야채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단감 냄새와 젖은 골목의 흙냄새가 섞여났습니다. 버스가 곧 도착했고 두 사람은 앞자리 빈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옥은 창가 쪽, 하은은 안쪽이었죠. 버스가 출발하자 아이는 재빨리 어제 유치원에서 만든 색종이 접기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어요. 유치원 앞에는 같은 시간대에 늘 보던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 둘이 손주 손을 잡고 서 있었고 젊은 아빠가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선옥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좀 차네요. 그러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몇 마디가 하루 시작의 예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이 교실로 들어가 인사를 하고 가방을 제자리에 놓자 선옥은 교사에게 간단히 일정을 물었습니다. 간식 시간과 낮잠 시간, 오늘 활동 계획을 확인했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아이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는 길, 선옥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작은 슈퍼에 들렀습니다. 냉장 진열대 앞에서 두부와 오이, 당근을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대 옆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잠깐 망설이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하은이 간식으로 하나 챙겨야죠. 스스로 중얼거리며 카드 결제를 마쳤습니다.
동전 몇 개가 영수증 위에 덜컹 얹혔고 그녀는 꼼꼼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게보다 마음의 습관이 몸을 이끌고 있었죠.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옥은 부엌 불부터 켰습니다. 찬장을 열어 냄비를 꺼내고 멸치를 씻어 육수를 냈습니다. 주방 창문을 약간 열자 바깥 공기가 들어와 김을 가볍게 흩어주었습니다.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였어요. 당근을 채 썰어 참기름에 달달 볶자 고소한 냄새가 거실까지 퍼졌습니다. 싱크대 위에 행주를 널고 도마를 씻어 물기를 털었습니다. 이 정도면 오늘 저녁 반찬은 충분하겠죠. 작게 말하며 선옥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유치원 하원 시간까지 2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사진 액자가 시선을 붙잡았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진호와 소연, 그 옆에서 꽃을 든 선옥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어깨가 지금보다 훨씬 펴져 있었죠. 사진 옆에는 하은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라색 하늘 아래 초록집, 노란 창문, 그리고 웃고 있는 세 사람. 선옥은 그림 속 웃는 입꼬리를 손끝으로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예쁘네요. 나지막한 칭찬이 방 안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 물기를 닦았습니다. 하원 시간에 맞춰 다시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올라 길 위로 그림자가 짧아졌어요. 유치원 버스에서 하은이 먼저 내리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밝게 튀어올랐습니다. 선옥은 무릎을 굽혀 아이를 안고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오늘은 무슨 놀이 했어요? 블록놀이요. 그리고 노래도 했어요. 그녀는 아이의 말이 끊기지 않도록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먼지 냄새와 함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놀이터 옆을 지났습니다. 그네가 비어 있었고 미끄럼틀 아래에는 낙엽이 모여 있었죠. 하은은 한 번만 그네를 타고 가자고 했습니다. 2번만 밀어줄게요. 바람이 불어요. 선옥은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그네가 앞뒤로 흔들릴 때 아이의 웃음이 짧게 터졌습니다. 그 웃음이 선옥의 가슴에 동그랗게 맺혔어요. 3번째 밀어달라는 아이의 부탁을 듣고 한 번 더 등판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발끝이 공중에서 살짝 떠오르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선옥은 먼저 손을 씻기고 간식을 꺼냈습니다. 딸기 우유와 작게 자른 과일, 구운 두부 조각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발을 헐렁거리며 간식을 먹었어요. 맛있어요. 천천히 씹어요. 선옥은 물을 따라주고 아이의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서두르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말이 붙었습니다. 간식이 끝나자 아이는 색연필 상자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색이 한 겹씩 펼쳐졌습니다. 선옥은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한 번 더 데웠습니다. 국물이 한 번 바르르 끓자 불을 줄였어요. 냄비 뚜껑 사이로 뜨거운 김이 길게 뻗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동선을 계산하듯 머릿속으로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오후 4시에 아이가 낮잠을 자면 5시 반에 일어나 샤워를 시키고 6시쯤 소연이 오겠죠. 시계는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놀다가 자자. 거실로 돌아와 아이 곁에 앉자 하은이 그린 그림 속에 분홍색 하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아이의 손이 멈출 때까지 그녀는 말없이 옆을 지켰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커튼 가장자리에 붙었다가 천천히 밀려났습니다. 벨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문 앞에 작은 상자를 두고 갔어요. 상자에는 유치원 준비물과 이름 스티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레 개봉했습니다. 이름 스티커를 몇 장 떼어 하은의 연필과 공책에 붙였습니다. 글씨체가 반듯했고 라벨이 깔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여 정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러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스스로 단정하듯 말하고 라벨지 남은 부분을 접어버렸습니다. 부엌 시계가 4시를 지났습니다. 하은은 갑자기 하품을 크게 했습니다. 선옥은 담요를 꺼내 아이의 배 위에 올렸어요. 잠깐 눈 붙이자 금방 일어나요. 아이의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숨결이 규칙적으로 변하고 손에 쥔 색연필이 테이블 위로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그 소리가 작게 울리고 멈췄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한 치만 더 당겼습니다. 방안이 한 톤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오래전 진호의 낮잠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소연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퇴근이 조금 늦어질 거라는 짧은 안내였어요. 선옥은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손에 전화기를 쥔 채 앉아 있었어요. 손끝에 작은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몰아쉬고 부엌으로 가 국을 한 번 더 저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그 대부분은 말로 남지 않는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여 집안의 시간을 굴렸습니다. 얼마 후 초인종이 울리겠죠. 그때까지 그녀는 집안의 온도를 일정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낮에 햇살이 거실 한가운데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창문 유리에는 얇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바람이 스치자 살짝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으로 먼지가 느리게 흩어지며 반짝였다. 박선옥은 부엌에서 냄비를 씻어 올려놓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싱크대 위의 접시들은 가지런했지만 그 안의 정적이 묘하게 피로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달력을 한번 바라봤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들이 많았다. 모두 손녀 하은의 병원 예약, 행사, 유치원 일정이었다. 그 밑에 자신을 위한 메모는 단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달력 아래에 붙어있는 하은의 스티커를 손끝으로 가볍게 문질렀다. 오늘도 잘 지내야지.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유치원에서 전화 왔어요. 하은이가 열이 좀 있대요. 소연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지금 회의 중이라 어머님이 좀 데려오실 수 있을까요? 선옥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외투를 걸쳤다. 몸은 무겁게 느껴졌지만 발걸음은 익숙하게 빠르게 움직였다. 현관 앞에 놓인 장바구니를 치우고 하은의 여벌 옷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었다. 괜찮겠지. 금세 나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다. 유치원 정문 앞에서 선생님이 하은을 안고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반쯤 감겨 있었다. 조금 열이 있어요. 집에서 쉬게 하세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선옥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 하은을 품에 안은 순간 아이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이 느껴졌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아이는 선옥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미약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이 어깨를 따뜻하게 덮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 버스 안의 공기는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괜찮아요.
우리 집에 가면 푹 쉴 수 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선옥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여전히 높았다. 냉장고에서 해열제를 꺼내 작은 숟가락에 덜어 먹였다. 하은은 억지로 입을 벌리고 약을 삼켰다. 잘했어요. 선옥은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부엌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붓는 동안 손끝의 감각이 무의식처럼 움직였다. 삶은 듯 지친 반복의 손동작이었다. 쌀이 끓기 시작하자 그녀는 국자를 들고 불을 줄였다. 김이 부엌 창으로 퍼져나갔다. 그 김 속에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고요히 섞여 있었다. 잠시 후 거실의 작은 탁자 위에는 죽 한 그릇이 놓였다. 선옥은 하은의 머리를 받치고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 입에 넣었다. 아이는 잠결에 삼키며 작게 기침을 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죽의 향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이 스며 있었다. 하은이 다시 눈을 감자 선옥은 조용히 이불을 덮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끓던 죽 냄새가 거실까지 스며들었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었지만 마음속엔 어딘가 묘한 공허함이 남았다. 거실에 누워있는 아이의 숨결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에 안도하면서도 그 소리조차 그녀를 더욱 고요하게 만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햇빛이 기울어가며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 빛이 커튼 가장자리에 닿았다가 천천히 밀려났다. 선옥은 그 빛을 따라 눈을 돌렸다. 잠시 동안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공기 속에 먼지가 떠다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하은이는요? 지금 자고 있어요. 약 먹고 조금 나아졌어요. 소연은 구두를 벗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님. 그 말은 공손했지만 감정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선옥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아이 아플 땐 다 마음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좀 씻고 올게요. 소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남은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다. 부엌으로 돌아온 선옥은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물의 차가움이 몸속으로 내려가며 어딘가를 적셨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녀는 부엌에 불을 끄고 거실로 돌아왔다. 하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담요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손을 살짝 감싸니 체온이 남아 있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하며 손을 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다.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은 잿빛으로 변했다. 선옥은 커튼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 아파트 단지마다 불이 켜지고 누군가의 하루가 또 끝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이 다정하게 느껴지기도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슬슬 일어날 시간이네. 작게 중얼거렸지만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 잠든 얼굴을 보며 선옥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짧은 숨이 고요하게 이어졌다. 조용한 거실에서 냉장고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 진동이 마치 오래된 시계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선옥의 하루도 달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이 짙어졌고 창밖에서 자동차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루가 완전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탠드 불을 켜고 다시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은 조금 내린 듯했다. 다행이다. 그 말이 입안에서 조용히 흩어졌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다. 국물 위로 떠오르는 작은 거품이 터질 때마다 공기 중으로 된장의 짙은 향이 번졌다. 박선옥은 국자를 들고 찌개를 한 번 저었다. 손끝으로 온도를 가늠하듯 냄비를 기울였다. 테이블 위에는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잘게 썬 오이 무침, 노릇하게 부친 동태전, 그리고 하은이 좋아하는 달걀말이. 그녀는 수저를 정리하고 아이의 밥그릇을 옮겼다. 하은아, 손 씻고 와야지. 아이의 발소리가 짧게 들렸다가 욕실 쪽으로 사라졌다. 선옥은 그 소리를 따라 잠시 눈길을 돌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다. 회사에서 돌아온 기색은 분명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어깨에는 하루의 무게가 걸려 있었다. 오늘은 냄새가 좋네요. 뭐 끓이셨어요? 된장찌개요. 어제 남은 멸치 육수로. 선옥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어머님은 진짜 부지런하세요. 말끝에는 피로와 감사가 섞여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피로가 말의 진심을 덮어버렸다. 선옥은 억지로 웃으며 별거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짧은 정적이 남았다.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진호는 퇴근이 늦어지겠다고 연락이 왔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밥그릇만 놓였다. 하은아, 이거 먹어봐. 달걀말이야. 선옥이 젓가락으로 조심스레 덜어주자 하은은 천천히 먹었다. 소연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휴대폰 알림을 확인하느라 잠시 멈췄다.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고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췄다. 요즘은 아이가 잘 먹어서 다행이에요. 선옥이 조용히 말을 건넸지만 소연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위에 있었다. 네, 뭐 괜찮아요. 유치원에서도 잘 먹는데요. 짧은 대답이 공기 중에 떠올랐다가 금세 가라앉았다. 하은이 달걀말이를 반쯤 먹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엄마랑 같이 놀고 싶어요. 그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었다. 엄마는 피곤해서 조금만 쉬고 놀자. 응? 그녀의 손끝에는 다정함이 있었지만 말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선옥은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하은은 입술을 내밀며 식탁에 고개를 기댔다. 그녀는 젓가락을 놓고 하은의 그릇을 가져왔다. 더 먹고 놀아야지. 밥은 먹어야 크죠. 싫어요.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짧은 침묵이 식탁 위로 내려앉았다. 소연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 먹기 싫으면 나중에 먹겠죠. 그 말투는 차갑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선이 있었다. 선옥은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의 입가를 닦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억지로 먹이면 더 싫어해요. 소연의 말투는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딘가에서 지적처럼 울렸다. 선옥은 아무 말 없이 국을 떠입에 넣었다. 된장의 짠맛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자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릇을 치우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짧게 끊어지며 문이 닫혔다. 선옥은 조용히 아이의 그릇을 정리했다. 남은 밥을 한쪽에 모으고 숟가락을 씻었다.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 소리 속에서 그녀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요즘은 말이 줄었네.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생각이 수도꼭지 소리에 묻혔다. 부엌 불을 끄고 돌아서자 거실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그 빛이 눈에 시리게 들어왔다. 하은은 소파에 누워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조금 늦는데요. 엄마는요? 엄마는 쉬고 있잖아요. 선옥은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손끝에서 작은 정전기가 느껴졌다. 하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불을 덮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런 저녁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했을까?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화면 속 배우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쓸쓸하게 들렸다. 한참 후 방 안에서 문이 열렸다. 소연이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어머님, 내일 유치원에 간식 좀 챙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뭘 준비할까요? 뭐든 괜찮아요. 그냥 유통기한 지난 건 아니면요. 소연은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딘가 공허했다. 선옥은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았다.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 공기를 메웠다. 그리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날 밤 선옥은 부엌 조명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기 전 식탁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접시 2개가 엎어져 있었고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깨끗했지만 차가운 풍경이었다. 그녀는 문득 하루가 마치 길게 늘어진 숨결처럼 느껴졌다. 내일도 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지만 그 속의 공기는 오늘보다 조금 더 무거워질 것 같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불을 끄며 마음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 말은 자신을 향한 위로였지만 그 속에는 작은 균열이 분명히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부엌 한쪽에는 말라붙은 밥알이 그릇에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찌개가 그대로였다. 박선옥은 조용히 그릇을 들어 싱크대에 옮겼다. 그녀의 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지쳐 보였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긴장된 공기 속에서 박자를 맞추는 듯했다. 어머님, 어제 반찬은 그냥 버리셔도 됐어요.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그녀는 손에 유치원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게 남았길래 아까워서요. 아깝긴요. 냉장고에 오래 두면 상해요. 소연은 가방을 들어 아이 쪽으로 건넸다. 하은아, 빨리 가자. 늦겠어.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선옥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손에 쥔 수세미를 꼭 쥐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간절했다. 괜찮아요. 일하느라 다 그런 거죠. 소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도 서로 조금만 도와주면. 어머님, 전 지금 도와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선옥은 순간 말을 잃었다. 수돗물이 흐르던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요. 어머님이 너무 신경 쓰셔서요. 하은이 일도 집안일도 저도 제 방식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 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너무 하세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불만이 섞여 있었다. 하은이한테도 제 말보다 어머님 말씀을 더 잘 듣잖아요. 저는 엄만데. 선옥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손을 씻던 물을 멈췄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부담이에요. 어머님이 계시면 숨이 막혀요. 그 말에 부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선옥은 손을 내려다봤다. 차가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수도를 잠갔다. 부담이라 그럼 내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낫겠네요. 그런 말씀까지 왜 하세요? 내가 있으니 숨이 막힌다면서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렇다라는 대답보다 더 냉정하게 들렸다. 선옥은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죠. 하지만 서로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벽이 있었다. 선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은이 처음 걸음을 떼던 날, 소연이 아파서 대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아침, 그리고 늦은 밤, 혼자 밥을 차려 먹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난 내 자리로 돌아갈게요. 그녀는 수건을 걸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소연은 한 발짝도 따라가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싸움보다 더 깊은 단절처럼 들렸다. 한참 후 거실에 남은 식탁 위로 빛이 들었다. 그 위에는 식지 않은 찌개 냄비와 반쯤 비워진 밥그릇, 그리고 아직 젖어 있는 수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것들이 마치 이야기의 잔재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선옥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하은의 사진이 든 작은 액자를 손에 쥔 채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하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곧게 펴고 계단 앞에 선 사람처럼 단단히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그 속엔 많은 말이 묻혀 있었다. 그날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닿지는 않았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더 이상 가족의 냄새가 아니었다. 며칠째 부엌의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는 낮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식탁 위에는 아직도 그날 그대로의 자리 배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빈 접시 위에 얹힌 젓가락이 가늘게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 집의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말이 없는 공기였습니다. 소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전보다 짙어졌습니다. 아이를 깨우려다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아, 일어나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아이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는 언제 와요? 소연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는 중이야. 그럼 나랑 놀아줄 사람 없잖아요. 아이는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아이의 머리를 쓸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일찍 올게.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에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로 옆 가로수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사이로 하늘이 비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한참 내려보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만 손가락은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껐습니다. 눈가에 부는 바람이 유난히 서늘했습니다. 그 시각 박선옥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햇빛이 한쪽 벽을 따라 조용히 번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그마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은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손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녀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부엌으로가 전기포트를 눌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자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이 조금 살아난 듯 했습니다. 선옥은 컵에 녹차 티백을 넣고 김이 오르는 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젠 나도 좀 쉬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컵을 들고 창가에 서자 먼 거리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아이를 데려다 주던 그곳이었죠. 그곳 앞을 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진우였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그냥 그래요. 집이 조용하니 좀 어색하네요. 소연이도 요즘 많이 피곤하대요. 서로 조금만 시간 두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야겠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옥은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티백을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미 잠들었고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한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있었으면.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그 존재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한 공백이 이제서야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이전 대화 목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죽 끓였어요. 조금만 드세요. 오늘은 하은이 열이 좀 있어요. 짧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메시지들을 한참 내려보다가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선옥은 라디오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가끔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거리에서 외로움을 배웁니다. DJ의 말이 지나가듯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 맴도는 문장이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까워서 더 어려운 사이도 있죠.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집이겠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싸우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한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잠든 얼굴을 보며 베갯머리에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방 안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없이 그 빛이 닿은 자리에는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낮인데도 창문 밖 풍경은 흐릿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선옥은 커튼을 걷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반쯤 접힌 신문이 놓여 있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혀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나가볼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문을 열자 비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동시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펴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오래된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물기를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게 셔터 절반이 내려져 있었고 빗물이 도로를 얇게 덮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선욱은 천천히 발을 옮겨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창문에 맺힌 물방울을 따라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그저 몸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여러 번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하은이 유치원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익은 간판, 알록달록한 벽화, 그리고 작은 정문. 선욱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잠깐만 내려볼까요? 그녀는 우산을 접으며 유치원 앞 골목에 섰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안쪽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아이들은 비옷을 입고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옥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습니다. 그녀는 정문 앞까지 다가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왔나? 조용히 뒷걸음질을 치려는 순간 교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하은이었습니다. 분홍색 비옷을 입은 아이가 선생님 곁에서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그녀는 우산을 내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밝았고 입가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비 오는데 여기 왜 와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나도요. 하은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선옥은 허리를 굽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젖은 비옷의 차가움이 팔을 적셨지만 그보다 따뜻한 온기가 가슴에 퍼졌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하은이가 요즘도 할머니 얘기 자주 해요. 그래요? 네, 매일 그림에 할머니를 그려요. 오늘도 그렸어요. 선옥은 그 말을 듣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짜잔, 할머니랑 나랑 같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에는 분홍 하늘 아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엔 커다란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참 예쁘게 그렸네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도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한마디에 선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응. 근데 엄마가 아직 부끄럽대요. 아이는 순수한 얼굴로 말했다. 그 말이 칼끝처럼 부드럽게 가슴을 스쳤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 친구들과 들어가자 선옥은 조용히 교문 앞에 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우산을 다시 펴들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오길 잘했네요. 그날 저녁 소연은 현관 앞에서 낯선 우산을 발견했습니다. 그 우산은 어머니가 쓰던 연한 회색 손잡이 우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하은이 낮에 그린 그림 한쪽 구석에
연필로 짧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 참 잘 컸네요. 고마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림 아래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지며 잉크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접었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에 흐릿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그림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림 속의 하트는 조금 번져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녀는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한 숨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날이 개겠죠. 햇살이 부엌 창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집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공기가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반찬통 2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다소 긴장된 표정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를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말해야겠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색 코트를 입은 선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표정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왔어요, 어머님. 그래요, 들어가도 되죠? 그럼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어제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익숙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막 지은 밥 냄새와 함께 김이 오르고 있었죠. 소연은 반찬통을 꺼내 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 생각도 많아지고요. 선옥은 말끝을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근데 하은이는 잘 지내죠? 네. 매일 할머니 얘기해요.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 사이로 김이 올라오고 스푼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오랜만에 듣는 가족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던 소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죄송해요. 그 말이 천천히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면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해요. 선옥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죠. 그래도 어머님이 다 해주신 걸 생각하면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땐 나도 속이 상했어요. 선옥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하은이 웃는 얼굴 보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은이 그림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거 봤어요. 예쁘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쓰신 글씨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식탁 위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 울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오래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이제 제가 좀 더 도와드릴게요. 너무 혼자 다 하시지 말고요. 그래요. 서로 그렇게 합시다. 잠시 후 하은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달려와 선옥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요.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요. 그 순간 집안 공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하은의 웃음이 테이블 위를 맴돌고 찌개의 김이 그 위로 흩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은은 엄마와 할머니의 손을 번갈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손잡자. 작은 손이 두 어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식사가 끝난 뒤 선옥은 설거지를 돕겠다는 소연을 말렸습니다. 됐어요. 오늘은 그냥 얘기나 더 해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몸이 익어서요. 그녀는 웃으며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부드럽게 흐르고 그 위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얹혔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더 깊게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색연필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초록 잔디 위에서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그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그만 싸우고 싶어요. 나도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과 다정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의 시계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그날의 공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고마운 줄 알며 살아요. 네,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식탁 위를 덮으며 공기를 따뜻하게 바꾸었습니다. 냄비에서는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집안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하은이의 작은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냄새 좋아요. 선옥은 뒤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특별히 끓였어요. 진짜요? 응, 우리 하은이 3살 더 먹었네요. 아이는 두 손으로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연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요. 오늘은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조그만 케이크와 접시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의자 위에 앉아 초를 세며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1, 2, 3, 8개. 우리 하은이 다 컸네요. 할머니도 소원 빌어야 돼요. 그래요, 같이 빌어요. 세 사람은 초를 켜고 불빛이 흔들리는 순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미약하게 흔들릴 때마다 서로의 얼굴에 빛이 번졌습니다. 불을 끄자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집안의 공기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소연은 케이크를 자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있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런 날이 참 흔했는데. 선옥의 목소리엔 담담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자주 봐요. 멀리 있어도 가족이잖아요. 그래요. 그 말 참 좋네요. 식사가 끝나자 하은이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도화지가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엄마 여기 앉아요. 또 그림 그릴 거예요? 응.
오늘은 가족 사진이에요. 하은은 분홍색으로 하트를 그리고 노란색으로 햇살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연한 초록으로 세 사람을 그렸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엄마는 여기, 나는 가운데. 우리 하은이 손이 참 예쁘네요. 선옥이 부드럽게 웃자 소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선들이 세 사람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선옥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정말 행복해요. 왜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서요. 그리고 그녀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랑 다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소연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는 거예요. 창문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은 한층 밝아졌고 부엌 공기는 미역국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도화지에 마지막으로 큰 하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 하트 안에는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그렸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건 우리 집 액자에 넣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소연은 도화지를 조심스럽게 들어 식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햇빛이 그 그림 위로 비쳤습니다. 색연필의 색들이 한층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선옥은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속에는 밤 냄새와 꽃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이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네요. 그녀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는 따뜻한 계절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미안함도 지난날의 상처도 없었습니다. 대신 평온한 이해와 다정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은 비눗방울을 불며 웃었고 두 어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는 다시 이어진 가족의 시간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문득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기 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안도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